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 행동과 인간 발달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 행동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인간 행동이라는 것은 단지 어릴 적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라는 것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지금 일어나는 부적응적인 모습들, 이러한 것까지도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인간을 이해할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할 게 인간 발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인간 발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인간의 어떤 심리적, 신체적, 또 사회적 이러한 것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가, 출생에서부터 성장해 나가고 노화해 나가는 이러한 어떤 발달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행동 또는 인간 발달을 이해할 때 전체적인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 또 성인기, 노년기 이럴 그 특징마다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 유아기의 어떤 대상 영속성이라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지, 또 아동기에는 유쾌한 정서를 갖는 이러한 모습이랄지, 그리고 청소년기를 뭐 흔히 질풍노동기, 뭐 이렇게 노도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특성이라 그럴지, 또 성인기는 어떤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시기, 또 노년기는 자기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 이러한 시기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인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성격을 보게 되는데요. 성격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특질,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느냐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성격 이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상행동을 이제 주로 보게 되어져요. 인간을 볼 때 이상행동. 사회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물론 사회복지를 거시적으로 크게 봤을 때에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 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들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충족해주는 이러한 것이 사회복지의 주요 과업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복지에서 우리가 인간행동을 볼 때 결국은 뭘 보게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냐 아니냐라는 이상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어떤 그 사실은 정상적이냐 이상적이냐라고 보는 것, 그렇게 이 추천할 만한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별을 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상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이러한 관점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관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normality as health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적이냐라는 걸 본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기준으로 정상적이냐, 그러니까 건강하면 정상적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이 건강을 중심으로 보는 정상성,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멀리티 에스 유토피아라는 것. 유토피아라는 건 뭘 이야기해요? 이상사회를 유토피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상적인 게 정상적이고 이상적이지 않으면 비정상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이 유토피아 관점에서 정상이냐 이상이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완벽한 존재라는 게 가능한가요? 완벽한 존재라는 건 사실 가능하지가 않죠. 따라서 이게 현실에서 과연 이 유토피아를 가지고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인 면에서 이상과 정상을 보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과학적인 일반화에서는
결국은 이상행동을 볼 때 주로 뭘 보는가 하면은 에버리지를 가지고 본다는 거죠. 평균적이냐, 평균적이지 않냐라는 것, 이러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냐, 아니면 정상이냐라고 이렇게 보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게 정상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나타나면 그게 정상적이다라는 것이죠. 조사람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곡선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쯤에 있는 요쯤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것이지만 이 끝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 이 평균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이냐라는 것을 구분해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면에서 노멀리티를 보는 정상을 뭘로 보는 거예요? 과정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이 정상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체계 이론에 따르면 어떤 발달 단계에서 이뤄야 할 발달 과업을 이루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봐요? 그 다음 단계로 또 정상적으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면에 어떤 발달 단계에서 어떤 이뤄야 할 것들, 그러니까 발달 과업을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이 정상과 그 다음에 이상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의 과정에 따른 정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또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또 어느 걸 가지고 구분하기 쉬운가 하면 기능적인 면에서 구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normality as function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능 수행이 정상적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약간의 신체적 고통이 있더라도 생산 활동에 어떤 참여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그런 약간의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비정상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격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정상과 그다음에 이상을 정상적이지 못하냐라는 걸 구분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구분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어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이지 그 사람을 비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언가 개입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상과 이상을 이렇게 구분해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